네, 이번 주 정치권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지금 앞서 리포트로도 봤는데 국민의힘이 장외로 나갔습니다. 주말 사이에 여야 대치가 더 강해진 모습인데 지금 국회 안에서는 필리버스터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방금 전에도 확인해 봤더니 무제한 토론 첫 번째 주자인 김은혜 의원이 11시간째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예. 오늘이 필리버스터 닷새째인데요. 지금까지 검찰청 폐지법, 그리고 방통위 폐지법, 상임위 명칭 변경법 이렇게 3개 법안이 통과된 상태고 오늘은 국회 증언법이 대상입니다. 골자는 국회 특위 활동이 끝나더라도 증인의 위증 혐의가 발견되면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원래 한덕수 전 총리 등 윤석열 정부 인사의 위증을 노리고 발의된 법안이다 이런 지적이 나왔었는데 위헌 논란이 일어서 소급 적용 조항 빠졌습니다. 야권에서도 위헌이라고 비판을 했었던 소급 적용 내용이 빠진 거면 지금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라든지 이렇게 저항할 명분은 좀 줄어든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마냥 그렇게만은 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민주당은 소급 조항을 빼는 대신에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민주당도 소급 조항을 뺀 이유에 대해서 국민의힘 때문이라기보단 법적 안정성 때문에 불가피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중간법 수정 논의가 나온 배경이 뭔지. 국민의힘의 의견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우리 당내에서 법적 안정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법을 이렇게 만들면은 예를 들어 그거에 대해서 이혼이라든지 이런 시시비비가 걸릴 수가 있잖아요. 네, 하지만 야권에서는 굳이 국회의장 명의에서 법사위원장 명의로 바꾼 건 계약이고 다수당 횡포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이 수정안의 핵심 내용이 이 두 조항인데요. 모두 문제라는 겁니다. 예. 원래는 위증 혐의가 발견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이 되는데 첫 번째 조항 보면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고발하지 않을 경우에도 제적위원 과반수 연서에 따라 위원 이름으로 고발되도록 했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위원장이 고발을 기피하면 의원 이름으로라도 고발을 해야 되는데 이 소수당으로서는 제적 의원 과반을 얻기 힘들어서 고발이 힘들다 이런 논리입니다. 국민의힘으로선 참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유상범 의원 즉각적으로 다수당이 모든 고발권까지 독점하겠다는 횡포다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현재 17곳 상임위 중에서 대부분 민주당이 과반인 상황입니다. 별도로 취재를 해보니까 어제 여야 원내수석 사이에서도 일부 소통은 있었다곤 합니다. 소급 처벌 부칙을 빼는 대신에 필리버스터 중단 등을 요청했다는 건데 세부적인 수정안 내용 협의 없었다고 합니다. 야당은 상의도 없이 수정안에 다수당이 고발을 독점하는 개약 내용이 추가로 들어갔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폐지 법안도 통과가 됐잖아요.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구멍이 숭숭 뚫린 치즈 입법이다, 사형이다 이렇게 강한 말을 쏟아내면서 중요한 건 향후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어요. 네, 방통위나 방미통위 이 역할이 비슷한데 본인 한 명을 축출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 이런 논리인데요. 실제로 방미통위 법조항을 보면 방통위 공무원들이 모두 방미통위 공무원으로 승계가 되지만 정무직은 제외된다 이렇게 작은 단서 조항 붙어 있습니다. 정무직은 이진숙 위원장 한 명뿐입니다. 예.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 신분 보장 원칙에 위배되고 탄핵이나 대통령의 인사처분이 아니고 새로운 법으로 신분 박탈을 시키는 건 헌법에 맞지 않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라면서 나선 방송사법이었는데 실제로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통위가 정부 여당의 입맛대로 운영되는 걸 막겠다. 방미통위를 신설한 거지만 방미통위나 방통위, 위원 구성부터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미통위 7인 체제로 변해도 여권 우위는 그대로다 이런 설명입니다. 방통위 5인 체제에도 3대2 구도로 여권이 우세했었는데 방미통위 7인 체제에서도 4대3 구도로 숫자만 늘고 여권 우위 구도 그대로다 이런 비판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방미통위 위원들 선임 과정에서도 여야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4박 5일 필리버스터 마무리되고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내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와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지난 정상회담 이후 38일 만이고요. 예. 그리고 내일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해서 대법관들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낸 상황이라 미지수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에 다음 카드인 탄핵 소추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